1988년 11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습니다. 빨간 볼펜을 꺼내 들고 11월 25일과 26일 두 칸에 걸쳐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김장 150포기, 금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금요일 배추 다듬기, 절이기 토요일 헹구기, 양념. 거실 밥상에서는 만식이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고 소희는 밥을 입에 넣은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며 영철이는 김에 밥을 싸서 먹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만식의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소희는 밥알을 삼키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걸린 채 굳어버렸고 영철이는 김밥을 입에 문 채로 천천히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순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다. 만식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내일이 벌써 그날이구만. 날씨가 좋다던데? 순애는 대꾸하지 않고 서랍을 열어 메모지 3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역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장작 폐기 불 지피기라고 썼습니다. 만식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마늘 다지기 생강 갈기라고 썼습니다. 소희 앞에 놓았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배추 나르기 물 깃기라고 썼습니다. 영철 앞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종이를 내려다봤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앞치마 끈을 풀었다가 다시 고쳐 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에 쌓아뒀던 커다란 고무 대야 5개를 끌어냈습니다. 김장용 대야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이맘때만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소희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철이는 슬그머니 식탁 밑으로 발을 빼려고 했지만 순애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아, 밥 다 먹고 설거지해. 내일 새벽 5시 기상이다. 영철이의 발이 공중에서 멈춰섰습니다. 만식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글자 사이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았지만 내버려뒀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은 없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김장은 전쟁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명절도, 이사도, 대학 입시도 김장만큼 온 가족을 긴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장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작전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순애는 23세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그해 겨울 처음으로 김장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씻었고 양념을 바르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으며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는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2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애가 이 집 김장의 대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김장을 앞두고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네가 다 맡아라. 네 솜씨가 나보다 낫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염려 마세요. 그 약속을 지킬 첫 번째 김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밖 장독대를 내다봤습니다. 항아리 9개가 어둠 속에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뚜껑 위로 저녁 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을 하지 않으면 이 겨울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김치찌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만식이 술안주로 찾는 김치전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식탁은 허전해지고 집안은 더 추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순애는 달력을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어봤습니다. 거의 1년치였습니다. 1년을 버틸 김치 150포기를 이틀 안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식이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겠구만. 장작 미리 패두는 게 낫겠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접시를 들고 개수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며 물었습니다. 엄마, 마늘은 몇 통이에요? 20통쯤. 생강은 2덩이? 소희의 어깨가 푹 처졌습니다. 영철이는 아직 밥그릇을 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먹어. 내일 새벽 4시 반에 시장 가야 한다. 배추 150포기 실어 와야 해. 영철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순애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두툼한 목장갑 4켤레를 꺼내고 김장용 고무 앞치마 3개와 팔토시까지 꺼냈습니다. 1년 동안 깨끗이 빨아 접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장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은 김장 공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빠른 곳이 되고 웃음보다 한숨이 많은 이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된 전쟁이 끝나면 밥상 위에 싱싱한 김치가 수북이 올라올 것을 알았습니다. 영철이가 김치 안 먹어요라고 투덜대면서도 슬쩍 집어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소희가 학교 끝나고 돌아와 엄마 오늘 김치찌개 해주세요 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식이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에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오독오독 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겨울이었습니다. 김장으로 시작해서 김치로 버티고 봄이 올 때까지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계절이었습니다. 순애는 고무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끈을 단단히 묶고 매듭을 2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반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시계가 울렸습니다. 순애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순애가 영철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이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영철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일어나서 얼른 세수해. 아빠 트럭에 시동 걸어놨다. 영철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두툼한 점퍼를 꺼내 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만식은 이미 마당에서 트럭 짐칸에 멍석을 깔고 있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웃집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이가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눈이 반쯤 감긴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순애가 조수석에, 영철이가 뒷좌석에 몸을 구겼습니다. 만식이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벽 5시 중앙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장철이라 배추 장수들이 좌판을 크게 펼쳐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식과 영철이가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 좌판을 지나쳤습니다. 배추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좌판도 지나쳤습니다. 겉잎이 시들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좌판 앞에서 순애가 멈춰 섰습니다. 배추들이 실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쪼그려 앉아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를 가늠하고 속을 벌려 들여다봤습니다. 노란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배추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가격을 불렀습니다. 순애는 배추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 좌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좌판, 다섯 번째 좌판을 둘러본 후 다시 세 번째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배추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겉잎을 한 장 떼어보고 밑동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습니다. 150포기 살 건데 700원에 주세요. 잠시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순애는 배추를 내려놓고 또 일어섰습니다. 아저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고 만식에게 눈짓했습니다. 만식과 영철이가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영철이는 배추 10포기를 나르고 나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추 150포기가 트럭 짐칸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만식이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순애는 돈을 세어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배추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과 영철이가 배추를 한 포기씩 내렸고 순애는 그것을 받아 마당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소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어서 씻고 밥 먹어. 일 시작해야 해. 소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배추 겉잎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시든 잎, 벌레 먹은 잎, 흙이 잔뜩 묻은 잎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소희가 옆에 앉아 같은 작업을 따라 했습니다. 만식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려 통나무에 내리쳤습니다. 쪼개진 나무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영철이는 마당 수도 펌프에서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물을 가득 채워 대야 옆에 갖다 놨습니다. 5번을 왔다 갔다 하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배추를 다듬는 작업이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겉잎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깨끗하게 정리된 배추 150포기가 마당 한쪽에 놓였습니다. 이제 절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순애는 소금 한 가마니를 끌고 왔습니다. 굵은 천일염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붓고 소금을 풀었습니다. 손을 넣어 간을 확인했습니다. 소금을 한 바가지 더 넣었습니다. 다시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소금물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뿌리 쪽을 아래로 하고 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희와 영철이도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순애가 가끔 손짓으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만식은 큰 고무대야에 절인 배추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빈틈없이 눌러 담고 그 위에 돌을 얹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장할 때는 밥을 제대로 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넣고 김치 몇 조각을 얹었습니다. 4사람은 마당 한쪽에 둘러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이 지쳤습니다. 영철이가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배추 다 절여질 때까지. 저녁 8시쯤 될 거야. 내일은 더 바빠. 헹구고 양념 바르고 항아리에 넣어야 하니까. 영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뒤집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위아래가 골고루 절여지도록 2~3시간마다 위치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순애는 누름돌을 내리고 손을 넣어 배추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덜 절여졌습니다. 배추 잎이 부드럽게 휘어져야 했는데 아직 뻣뻣했습니다. 만식은 장작을 다 패고 마당 한쪽에 쌓아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불을 떼야 했으니까요. 소희는 마당 한쪽에 앉아 마늘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20통의 마늘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아리고 마늘 냄새가 배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배추가 담긴 대야를 열었습니다. 배추 한 잎을 떼어 입에 넣어봤습니다. 오독 씹어봤습니다. 배추가 제대로 절여졌습니다. 적당히 짜고 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순애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헹구기 시작할 거야. 모두 일찍 자. 영철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 나가 배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 배추를 만져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항아리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배추들이 빨간 양념을 입고 김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밥상을 1년 내내 지킬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작더미, 마늘 바구니, 배추 겉잎더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저녁이면 이 전쟁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애는 또다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더 무겁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오늘이 진짜 고비였습니다.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순애는 마당으로 나가 고무대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와 소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축 늘어지는 게 딱 적당했습니다. 영철아, 소희야, 일어나? 순애의 목소리에 집안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만식이 먼저 나왔고 소희와 영철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추 헹구는 거부터 시작한다. 3번씩 헹궈야 해. 순애의 말에 영철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0포기를 3번씩 헹군다는 건 450번을 물에 담갔다 뺐다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식과 영철이가 배추를 꺼내고 순애와 소희가 물에 배추를 헹궜습니다. 첫 번째 헹굼에는 소금기가 물에 풀려나왔습니다. 두 번째 헹굼에는 물이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세 번째 헹굼이 끝나자 배추가 깨끗해졌습니다. 헹군 배추는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빼야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소쿠리가 줄지어 놓였고 그 위로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는 어느새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사람의 손은 부러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영철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수건을 던져줬습니다. 영철이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양념 만들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 만들기는 김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설탕, 파, 무. 모든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섞여야 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양푼을 꺼내왔습니다. 어제 소희가 깐 마늘을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절구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소희는 생강을 갈았습니다. 강판에 생강을 대고 내리 그었습니다. 매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만식은 마당에서 물을 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무 조각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소희 아빠, 너무 굵게 썰지 말아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칼질을 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마당에 큰 양푼을 가져다 놓고 재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5대, 마늘 20통, 생강 2덩이, 젓갈 1병, 설탕 2컵, 새우젓 반병, 채 썬 무 1바구니, 썬 파 1단, 이것 말고도 갖가지 양념들을 넣었습니다. 순애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재료들을 뒤집고 주무르고 골고루 섞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 안에서 반죽처럼 뭉쳐졌다 풀어졌다 했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섞더니 점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다 섞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순애는 양념을 맛봤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양념을 조금 떼어 혀에 올렸습니다. 짜지도 달지도 않았습니다. 매운맛과 감칠맛이 적당히 섞여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버무리자. 드디어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물기를 뺀 배추를 하나씩 가져와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뿌리 쪽에도 꼼꼼히 발랐습니다. 1포기, 2포기, 3포기. 순애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오랜 세월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희와 영철이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10포기, 20포기, 30포기. 순애는 문득 양푼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념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0포기를 버무렸을 때 양푼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포기를 버무렸을 때 양념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손을 멈췄습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양념이 모자랐습니다. 순애는 남은 배추를 세어봤습니다. 100포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양푼에 남은 양념으로는 기껏해야 70포기밖에 못 버무릴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양푼을 내려다봤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소?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념이 모자라. 그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양푼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양푼이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더 사와야겠네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춧가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마늘도 더 필요하고 젓갈도 생강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해. 그럼 시장 가요. 지금 가면 돼요. 오늘은 토요일이야. 시장 문 닫았어. 내일은 일요일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포기의 배추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기를 다 뺀 상태였습니다. 영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배추는 어떻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양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김장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틀을 꼬박 매달린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양념이 모자랐습니다. 소희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줬습니다. 만식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영철이는 배추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였지만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 집에 있어요? 이웃집 김 여사였습니다. 순애는 얼른 손을 씻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가 큰 양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양푼에는 빨간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 김장하고 양념이 남았어요.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순애는 양푼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김장할 때마다 양념을 너무 많이 만드는 버릇이 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괜찮으면 쓰세요. 순애는 양푼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김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이런 거 하나 못 도와주면 뭐해요? 어머나, 아직 많이 남았네. 이왕 온 김에 나도 거들어줘야겠네.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순애는 양푼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희와 만식과 영철이가 양푼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김 여사님. 아줌마 감사해요. 살려주셔서요. 순애는 양푼을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양념에서 고춧가루 냄새와 마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면 될까요? 순애는 양념을 손가락으로 떠서 맛봤습니다. 조금 달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될 것 같아. 우리 양념이랑 섞으면 딱 맞겠어. 그래요? 다행이네. 어서 합시다. 순애는 다시 고무 장갑을 끼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자. 5사람은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양념 덕분에 백포기를 모두 버무릴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마지막 배추 한 포기에 양념을 바르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순애는 항아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돌을 올려 무게를 눌렀습니다. 김장이 끝났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겉절이 좀 가져다 한 끼 드세요. 고마웠어요. 아이고, 되다. 잘 먹을게. 얼른 마무리하고 쉬어요들. 나 가요. 순애는 항아리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만식과 영철이도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항아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이웃이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순애는 김 여사네 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담 너머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김 여사네 집에 깍두기 한 통을 더 갖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혼자 버티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장이 끝났으니까요. 장독대에 놓인 9개의 항아리가 이제 천천히 익어갈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어제 남은 배추 겉잎으로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김장 다음 날이면 늘 먹던 국이었습니다.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어제 버무린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김치였지만 아삭한 맛이 있었습니다. 만식이 먼저 나와 앉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희와 영철이도 하나둘 나와 앉았습니다. 모두 어제의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국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철이가 국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엄마 고기는요? 만식이 영철이를 쳐다봤습니다. 김장하면 고기 먹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할머니가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점심에 해줄게. 대신 아빠랑 같이 장작 더 패와. 영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밥그릇을 단숨에 비우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만식이 따라 나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애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삼겹살 2근을 샀습니다. 마당에서는 만식과 영철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평소와 달리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날랐습니다. 순애는 삼겹살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대파와 양파, 된장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영철이가 냄비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머리 치워라. 아직 멀었어. 영철이는 마지못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봤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다 익었다는 소리에 영철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애는 고기를 건져 도마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영철이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습니다. 접시를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순애는 수육을 썰었습니다. 도톰하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장김치를 듬뿍 담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장바온 생굴 한 접시와 쌈장 한 그릇도 함께 올렸습니다. 4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만식이 먼저 수육 한 점을 집어 김치를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소희도 수육을 먹었습니다. 영철이는 수육 2점을 한꺼번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불룩해져서 눈을 감고 씹었습니다. 모두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철이가 마지막 수육 한 점을 집으려다 소희와 젓가락이 부딪혔습니다. 2사람은 젓가락으로 수육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육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이야. 영철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빈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만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작 더미 옆에 고구마 한 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에 캐둔 고구마였습니다. 만식은 고구마 몇 개를 집어들어 화덕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고구마를 재 속에 묻었습니다. 영철이가 배를 만지작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고구마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만식이 재를 헤치고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호호 불어 껍질을 벗기자 노란 속이 드러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영철이는 고구마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달았습니다. 만식이 또 하나를 구워 소희에게 주었습니다. 소희도 받아 먹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화덕 앞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고구마를 먹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닦고 김장김치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 고구마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구마와 김장김치를 먹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영철이가 고구마를 다 먹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보름쯤 있어야 제대로 익어. 영철이는 항아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뚜껑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 어제 김장하면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영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김치 남기지 않을게요. 오늘 수육 먹을 때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철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가 다가와 항아리 옆에 섰습니다. 작년에도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할머니도 계셨고 고모랑 옆집 진식이, 미진이 아줌마도 도와줬지. 올해는 그게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야. 소희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튼 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배추를 만지고 양념을 버무린 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소희를 봤습니다.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장독대를 봤습니다. 9개의 항아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직 항아리를 땅속에 묻는 일이 남긴 했지만 지금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어제 남은 물을 깍둑 썰어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큰 통에 담아 김여사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여사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깍두기 통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장 이야기, 날씨 이야기, 겨울 준비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만식이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고 소희는 빨래를 널고 있었으며 영철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담가둔 남은 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신김치의 깊은 맛이 국물에 우러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만식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소희도 어제 담근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영철이도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를 잘 먹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김장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상에 앉아 김치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9개가 장독대에 있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만든 김치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겨울을 버틸 준비가 끝났습니다. 항아리 속 김치가 천천히 익어갈 것이고 밥상은 따뜻해질 것이며 가족은 함께 겨울을 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11월이 끝나고 12월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렸고 저녁이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장독대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김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삭했던 김치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맛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순애는 김치 한 포기를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와 썰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배추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순애는 김치를 접시에 담아 밥상에 올렸습니다. 만식이 먼저 집어먹었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김치를 먹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철이도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한 조각 더 집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김치는 더 맛있어졌습니다. 신맛과 감칠맛이 깊어지고 배추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애는 김치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밥상은 날마다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항아리 9개가 눈 속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옆에 섰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눈 내리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렸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재빨리 가족들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2달 동안 익은 김치였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영철이도 김치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 먹었습니다. 설날 오후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고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젖어 있는 걸 본 순애는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뒤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돌아봤습니다. 소희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첫눈 내리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4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사람은 한참을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집안에서 만식이 불렀습니다. 순애와 소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만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영철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뜨거운 차를 4잔 따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4사람은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서는 김치가 계속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시간과 함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겨울에도 김장을 할 것입니다.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릴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이 집의 겨울이었습니다. 김장으로 시작해서 김치로 버티는 계절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만식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소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고
영철이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2달 전에 담근 잘 익은 김치였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을 넣고 볶다 참기름을 두르고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후라이팬 채로 밥상에 올렸습니다. 영철이가 달려와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순애는 영철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김장의 끝이었습니다. 가족이 김치를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다시 김장을 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항아리 9개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치는 계속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2달이 지났지만 김장의 의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 함께 나누는 식탁, 함께 버티는 겨울. 그게 김장이었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김장을 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한 김장은 계속될 것입니다.